지금 이 영상을 켜면서도 다음에 볼까? 라는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. 사실 저 이거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집중력 얘기하는 영상에 댓글창에 가보면 저장하고 다음에 봐야지? 1분도 안 봤는데 벌써 딴 생각했다라는 댓글이 제일 많더라고요. 저는 7년 정도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요. 전교 1등부터 하위권 학생들까지 다 앉혀봤어요. 근데 이 증상은 등급이랑은 상관이 없더라고요. 1등급 애들도 똑같이 앉아서 딴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두 집단의 차이는 바로 이거였어요. 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한 거를 알아채는 속도,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빨리 다시 가지고 오는지 속도가 달랐습니다. 예를 들어서 1등급 학생은 30초 만에 나 지금 딴 생각했네? 라고 돌아오는데 하위권 친구들은 그거를 상대적으로 5분, 10분 지나서 알아차려요. 근데 이 알아채는 속도라는 게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으로부터 바뀐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. 심지어 스탠포드 뇌과학 교수가 이거를 실험으로 증명한 영상까지 찾아봤고요. 오늘은 그 원리랑 제가 학생들 옆에서 7년 동안 써봤던 방법들을 같이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산만해지는 거는 진화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에요. 열매를 따는 데만 몰입했던 조상들보다 살짝 정신이 흩어져서 호랑이가 뒤에 오는 걸 알아차린 조상이 살아남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산만함은 뇌의 기본 설계값이고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는 아니에요. 학생들 딱 보면 이게 맞거든요.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애도 가만 보면 문제 풀자마자 뭐 딴짓해요. 근데 이 친구는 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의 뇌가 한 가지에 오래 못 붙어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제 비단 경험담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스탠포드 뇌과학 교수 앤드류 후버만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. 이분이 설명하는 개념 중에 주의력 깜빡임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가 뭔가 하나를 찾거나 집중하는 그 순간 뇌가 아주 짧게 깜빡하면서 다른 옆에 있는 정보를 놓친다는 거예요. 그 윌리 찾기 그림에서 윌리를 찾는 그 순간 옆에 있는 목표들은 못 보는 것처럼요. 이걸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보면 진짜 흥미로운 게 그 1등급 학생들도 시험에서 하는 실수가 대부분 실력 문제가 아니라 이 주의력 깜빡임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. 사실 한 문제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다른 줄에 있는 조건들을 놓치는 거죠. 우리 옛날에 생각해보면 영어 듣기 평가 때 이번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번에 집중을 해버리면 뒤에 거를 줄줄이 놓치는 것처럼요. 이게 아는 문제 틀렸다라는 그 억울함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. 후버만 교수는 이걸 줄이는 방법도 설명을 해줍니다. 시야를 하나로 좁히지 않고 넓게 보는 그 훈련. 그거는 놀랍게도 15분에서 17분 정도 눈 가만히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훈련만으로도 이 주의력 깜빡임의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결과가 있다고 해요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나도 그럼 15분 명상 해봐야지 라고 결심을 합니다. 근데 사실 이거 하는 분 별로 없어요. 제가 옛날에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처음 해줬을 때 눈을 반짝이면서 오늘부터 할게요 했는데 일주일 뒤에 돌아보면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부터 명상한다가 하나의 목표였던 거예요. 목표는 원래 그렇게 쉽게 무너집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 진짜 집중 열심히 해야지 라는 거는 다짐으로 안 돼요. 목표를 세우는 순간 그리고 이루는 순간 딱 두 번만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이에 순수하게 의지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시죠? 이번 시험 기간에 무조건 매일 4시간씩 공부한다라는 계획 3일 갑니다. 저도 초보 강사 시절에는 이제 그 하위권 8, 9등급 친구들한테 오늘부터 4시간 공부하자라고 했었어요. 100% 실패했죠. 나중에 돼서야 이 친구들이 애초에 앉아있는 습관 자체가 안 잡혀 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.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일단은 10분만 앉아보자 라고 했더니 진짜 신기하게도 3, 40분 앉아있게 되더라고요.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가져와서 실제로 적용을 해봤던 방법이에요.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. 이때 필요한 게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공식이에요. 애매하게 오늘 저녁 먹고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매일 저녁 7시 독서실 내 자리에서 수학 문제 이렇게 푼다 라는 것처럼 분명하게 정하는 거죠. 제가 실제로 학생들 보면 신기한 게 있었어요. 그 상위권 친구들은 다들 자기만의 이 시간, 이 자리가 있었어요. 반대로 하위권 학생들은 그날 기분 따라 공부하는 장소도 시간도 달랐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도 그대로 적용을 해봤어요. 요즘 제 모닝 루틴도 그렇습니다. 항상 같은 자리, 같은 시간에 시작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날 컨디션이 어떻든 뭐 일단 안 떠라고요. 그리고 행동을 만들 때 핵심은 매력적이면서 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 공부랑 일단 25분만 집중이라는 것은 둘 다 해냈을 때 성취감은 비슷하거든요. 근데 시작하는 게 어떤 게 더 쉬울까요? 25분만 집중이 더 쉽죠.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시켰던 게 너희들의 집중력을 믿지 마라. 3, 40분 이상 한 번에 하는 계획, 한두 시간짜리 계획을 한 번에 짜지 말고 그 안에 30분으로 계획을 짜되 그 안에 딴 생각이 나면 그대로 흘려보내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라.
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 사이클로 몇 번을 돌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보다 그 다음 쉬는 시간이에요. 우리 이런 경험 없어요? 1시간 공부했으니까 10분 쉬어야지 했다가 돌이켜보면 어느새 2시간씩 돌아온 경험, 혹은 얼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했던 돌아오지 않았던 그 경험, 전 엄청 많았거든요. 이게 왜 그런가 뿌리를 따라가 보면 항상 그 시작점에 핸드폰을 켜거나 TV를 트는 그 순간이 있더라고요. 쉬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. 뭘 하면서 쉬는지가 문제였던 겁니다. 그래서 쉴 때는 핸드폰을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지? 라고 스스로만 물어보세요. 이게 메타 자각인데 내 주위가 어디로 새는지 한번 알아차리는 능력이에요. 만약에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지루하다,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냥 몸을 움직이셔도 돼요. 저는 30분 공부하고 10분 쉴 때 괜히 물 들어갔다 오거나 창문 한번 열고 환기 한번 시켜주고 샤워를 한번 하거나 집안일을 하나씩 처리하고 와요. 핵심은 명상 그 자체가 아니라 핸드폰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. 이거는 제 감이 아니라 아까 후보만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적으로도 확인된 부분이고요.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을 하든 폰 없이 조용히 몸을 움직이든 핵심은 뇌에 쏟아지던 자극을 잠깐 끊어주는 거고요. 이게 주의력 깜빡임을 실제로 줄여주는 훈련이라는 거예요. 매번 안 하더라도 딱 한 번 정도? 15분 정도 해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꽤 오래 간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 한번 딱 15분만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? 사실 목표를 이뤘을 때 기분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 해냈다라는 감각을 매번 느끼려면 눈에 보이게 기록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. 저희가 게임을 오래 하는 이유도 레벨업하는 게 눈에서 보이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사실 제가 학생들 가르치던 그때는 노션이라는 게 없었고 사실 제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날로그로 애들 이렇게 투두리스트 같은 거 이제 노트 있었잖아요. 그 노트에다가 이제 세션 하나 끝날 때마다 손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표시를 그리라고 했었거든요. 사실 그것만으로도 오늘 몇 개 채웠다라는 게 눈에 보이면 되게 뿌듯하잖아요. 별거 아닌 체크 표시 하나가 시험 기간을 사실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거든요. 그거를 이제 요즘 제가 루틴 다시 잡으면서 이걸 노션으로 옮겼어요. 포모도로 한 세션, 이퀄 무슨 공부 이렇게 했을 때 끝날 때마다 체크 표시 하는 거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. 이게 기록이 종이에 그때 체크했던 거랑 똑같은데 쌓이는 게 눈에 더 잘 보이니까 확실히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. 정리하면 이래요. 산만한 건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기본값이다. 심지어 스탠포드 교수가 실험으로 증명했을 정도로,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한 30분, 25분 단위로 쪼개서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기록해서 작은 만족감을 쌓아가 보세요. 이 영상 끝나고 타이머 하나 맞춰서 25분만 시작해보세요. 자기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습니다. 25분이 힘드신가요? 10분만이라도 집중을 맞춰놓고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저처럼 종이에 체크하듯 노션이든 뭐 아날로그든 상관없어요. 매번 뭘 쓸지 새로 고민하지 않고 싶다면 제가 쓰는 포모도로 타이머랑 뭐 노션 템플릿 정리해서 댓글로 남겨놓을게요. 그거 하나 받아서 차 체크만 한번 찍어보세요. 그 체크 하나가 66일 뒤, 90일 뒤, 1년 뒤 달라진 여러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